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이 오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정 첫날의 종목 분석은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셀트리온의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전 세계 세 번째로 이제 국내에서 우선 시판이 됐고요. 어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치료제이고 또 시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장에서는 많은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이렇게 치료제만 놓고 봤을 때 그 효능의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장기간의 노력 끝에 정말 거진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연구와 개발 끝에 만들어낸 국산 치료제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레키로나주의 치료제의 효능이 설사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은 떨어지고 미흡하더라도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역사적인 어떤 치료제의 개발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우선은 이 식약처에서 2월 5일이죠. 2월 5일 날에 레키로나주를 이렇게 허가를 좀 하면서 시작된 이 레키로나주의 그 공장에서 이제 찍어내고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증권경제신문에서 이혜성 기자님이 쓰신 내용인데요. 레키로나주의 FDA와 EMA 긴급 승인 절차가 순항이다. 저는 우선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떤 기사 그리고 뭐 뉴스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뉴스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어떤 뉴스와 그런 기사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효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사가 나올 때에 팩트만을 이렇게 서술을 하면서 특정 부분은 어떤 기자님의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어찌됐건 이 이혜성 기자님이 쓴 EMA와 FTA의 승인 절차가 순항이라는 것은 앞으로 긴급 승인이 날지 안 날지의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준비를 잘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런 움직임으로 저도 그 FTA와 EMA 승인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영상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 레키로나주가 상당히 그 국내에서 머물지 않고 해외의 긴급 승인을 통한 수출까지도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2월 뭐 중순 이후부터 여기 보시면 국내 의료기관의 공급이 시작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출시 기사에서 잘 다뤄주셨는데요.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번째 출시가 되면서 해외 수출을 위해 가지고 긴급 승인을 협의 중인 것인 상황인데 만약에 진짜 이게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시점에서는 주가의 반영이 굉장히 좀 강하게 될 거는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앞서서 이제 치료제로서 출시한 리제레논 그리고 뭐 일라일리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 이 레키로나주의 임상에 대한 어떤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뭐 경증 환자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주 월등하게 더 두드러진다라고 판단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과연 이제 출시를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수준의 그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많이 이렇게 판매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의문을 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국내에서 시판이 된 이 레키로나주가 결론적으로 앞서 그 시판이 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리제논이라든지 릴라이라든지 이런 제품에 대항할 만큼의 여러 가지 그 조건을 좀 갖춘다면 이런 이슈도 좀 떴거든요. 헬스조선에서 신은진 기자님이 쓰셨는데 약가에 대한 또 이슈가 있습니다. 얼마나 좀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의 문제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수출을 하게 된다면 일정 수준에서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어떤 소식도 들려올 수 있는 기대감은 있지 않느냐.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워낙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셀트리온은 램시마 SC의 국내 시판도 그렇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지금 글로벌 임상 3상에 착수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잔고를 보면 공매도 잔고 수량이 2월이 되면서 쭉 줄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매도 잔고의 축소라고 표현할까요? 줄어든 것에 촉발이 된 부분은 게임스탑발 로빈후드 개미의 엄청난 매수를 통한 공매도 척결에 대한 이슈가 미국에서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GME, 그죠? AMC, 블랙베리 이런 그 회사들이 이슈가 좀 있었고 국내에서는 셀트리온, HLB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 부분 이제 공매도 쇼커버닝이 좀 나와주면서 공매도 잔량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상황으로는 이 셀트리온의 움직임 차트가 현재는 계속 요 박스권을 좀 넓게 잡고 보면 요렇게 거래량 강하게 들어오면서 양봉 세웠다가 윗꼬리 달면서 물량 소해주고 40만원까지 간 이후에 요 구간에서는 계속 지금 박스권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박스권인데 이걸 조금 더 좁혀보면 요 정도 수준에서 요 정도 수준에서의 박스권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한 33만원에서 37만원까지 요 구간에서 지금 계속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음봉을 맞으면서 가고 있는데 하반 경직성 유지가 되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가 다시 추세 전환을 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그 시점부터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추가적인 어떤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시점 충분히 빠지고 나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의미 있는 캔들이 나오거나 거래량이 나온 그 시점부터 조금씩 더 담아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박스권의 하단에서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는 금요일에 1.22% 상승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상승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33만원을 좀 이탈한 33만 3천 원 정도 요 라인을 조금 이탈했습니다. 요 몸통 거래량 실린 양봉 캔들의 하단을 조금 이탈해서 33만 2천원에 마감을 좀 했습니다만 설날이 끝나고 다음 주 이제 15일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시장에서 모멘텀 어떤 모멘텀으로 과연 섹터로 갈 것이냐 요런 좀 선별 작업이 좀 시장에서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기아차 이슈가 있었고요, 전기차 이슈가 있었고요, 자율주행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1월 말부터 해가지고 2월까지는 딱히 이쪽 섹터군이다 뭐 이쪽 종목군이다 해서 모멘텀이 부재가 돼 있었어요. 그런 이슈가 없었거든요. 서울시장의 이슈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3월은 대선이고요. 서울시장의 이제 그 보궐선거죠. 보궐선거는 이제 2021년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아마도 뭐 박영선 후보자, 안철수 후보자, 뭐 나경원 후보자, 뭐 이런 정도 수준의 관련 주식들이 움직일 개연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뭐 딱 떠오르죠. 제이시언 시스템, JT, 뭐 안랩, 뭐 이런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아마 단기적인 수급으로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개연성이 있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모든 수급들이 다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테마주로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2월 10일 날에 이제 어제죠. 어제 옵션 만기가 됐고요. 그리고 MSCI 편입 종목은 없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탄핵에 대한 이슈도 이제 조금씩 거치게 될 거고요. 그러면 15일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시장의 모멘텀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 그런 거를 좀 판단을 하시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셀트리온의 이 치료제에 대한 해외 수출 이슈도 한 꼭지는 있다. 예, 아주 모든 분들이 다 몰려가지고 여기서 매수한다라고 하기에는 한번 한 차례 강한 슈팅을 주면서 고점을 높이고 그리고 박스권에서 흔들흔들하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급이 다 몰릴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셀트리온 치료제의 국내 시판, 그죠? 2월 말 정도부터 아마 시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DA와 EMA 승인을 위한 노력, 거기에 대한 그 긍정적인 어떤 그 피드백이 나온다면 이 부분도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있고 또 변이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연구하고 있는 이 셀트리온 삼형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조금은 호재가 뭐 돼서 그게 주가로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인 것은 한 30만원 정도까지도 계속 눌려버리나 싶었는데요. 양봉을 좀 이렇게, 거래량은 실리지 않아서 아주 의미 있는 양봉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양봉을 좀 만들어 주면서 다시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건 상태입니다. 건 상태고, 지표로 그냥 보면 보조 지표로요. 스토캐스틱으로도 아직은 매수할 타이밍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K선이 D선 돌파하면서 요런 시점부터가 이제 매수에 동참해도 되는 움직임이라고 봤을 때는 조금은 움직임이 덜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요런 상태에서 한 번쯤 브레이크를 걸었다라는 점, 그리고 15일부터 이 셀트리온에 관련되어져 있는 많은 이슈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는 충분히 좀 볼 필요는 있겠다. 여기서 더 밀려가지고 빠지면 30만원까지는 갈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되면 33만원 위에서 놀게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서서 계속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줬었던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구간들처럼 여기서도 좀 반등이 나와서 최소한 요 33만원, 37만원 박스권 내에서 좀 움직이면서 조정을 이어가다가 FDA, EMA 승인이라든지 기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임상에 대한 여부라든지, 그리고 또 셀트리온 3사의 합병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런 긍정적인 좀 소식이 나와주면서 반등의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좀 지켜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잔고는 계속 좀 줄고 있습니다. 더 줄어야겠죠. 좀 더 줄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동을 보면 전일에 코스피가 외국인이 7,500억 정도 순매수했죠. 그리고 코스닥은 34억 순매수하고, 기관은 정말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계속 팔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요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요즘에 이 종목들이 좀 세게 가거나 시세를 이어가려면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기관의 매도세를 개인과 외국인이 잡아줘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머지 다 단기적인 기관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81억 정도 순매수를 했다. 보시면 코스피에서 순매수 상위를 봐도 셀트리온이 카카오, 네이버 다음으로 셀트리온입니다.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 추가적인 해외 승인을 염두에 두고 매수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들어온 금액에 비해서 이탈한 금액은 좀 적죠. 기관이 만약에 쌍매수로 같이 힘을 좀 실어줬다면 굉장히 강한 상승이 가도 무방한 상황에서 이렇게 좀 아쉬운 움직임이 가고 있는데요.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뭐 기관이 이렇게 누를 때 그래도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들 입장에서 최대한 뭐랄까요,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고 높은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고민하는, 그죠? 최대한 좋은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는, 급하게 들어가서 좀 물리지 않는 뭐 그런 식의 매매를 좀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수익을 내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비단 그게 셀트리온 삼형제의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지켜줘야 되는 지지라인까지 거의 다 왔어요. 이제 16만 8천 원 정도까지 지금 왔고 0.23% 하락, 거의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거래량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 보면 스토키스틱상으로도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과매도권에서 이제 탈피하면서 서서히 매수 시점에 올 것 같아요. 제약은 지금 여기 고점 대비해 가지고 많이 밀렸죠. 31% 밀렸습니다. 보통은 어떤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고점을 찍었을 때 고점 대비해서 40% 정도 빠지면, 그 정도 되면 정말 많이 빠졌다, 그때부터는 저가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40%에서 뭐 30% 사이,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 그만큼 지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이제 이렇게 보면 요 캔들이 되게 중요한 캔들이죠. 의미가 있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요, 의미가 있는 캔들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요. 앞서서 따져보면 또 요 캔들도 의미가 많이 있는 캔들입니다. 왜?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그렇게 의미 있는 캔들이 위와 아래를 놓고 봤을 때 몸통을 깨지 않고 이렇게 가면, 그죠? 이거 의미 있는 캔들이잖아요. 몸통을 깨지 않고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이렇게 조정을 좀 이렇게 받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조정이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전에 세워놨던 이 거래량 터진 몸통의 양봉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시세를 내기 마련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셀트리온의 뭐 삼형제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저도 중장기적으로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는 지금 거래량이 많이 죽었죠. 그러면 어느 순간엔가 요 주봉상의 몸통을 훼손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으로 조정을 받고 나서 그게 끝나면, 그리고 18만원대를 만약에 위에서 안착을 해준다면, 거래량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터져준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20만원 위에서 놀게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계단식 상승에 한번 하락해 지금 다시 반등 후에 뭐 밀릴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슈팅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요런 좀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자리에서 주봉상의 22평선 상에서 하락을 좀 멈췄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이 셀트리온 제약은 요 라인에서 일봉상으로 잘 지켜주는지 보면서 타이밍을 좀 잡을 필요는 있겠다. 매동 봐도 뭐 외국인이 40억 36억 이 정도 수준으로 순매수를 했다, 그죠? 코스닥에서 코스닥 지금 순매수를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많이 샀어요, 그죠? 제약하고 두 개 다. 자, 이제 헬스케어를 볼게요, 여러분들. 헬스케어도 되게 중요한 자리에 와있죠. 뭐 14만원 정도 라인까지 이제 눌렸습니다. 앞서서 변동성 굉장히 크게 가져가면서 12만 8천원까지 빠졌던 요 자리, 그죠? 여기서 조금 더 과연 빠질지, 아니면 그냥 볼린저 밴드 하단 정도 치고 나서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요렇게 계속적인 하락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셀트리온에서 아까 양봉 좀 뽑아내면서 움직임에 대한 전환 시도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지켜보자. 아직은 하단의 하방 경직성이 딱 만들어지면서 하락의 추세가 스탑되진 않은 것 같아요. 과매도권에 들어왔습니다만요. 그래서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매동도 보면 특이할 만한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연기금이 많이 산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게 뭐 조 바이든 후보의 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 때문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뭐 많이 이제 시판이 되어서 해외 수출해서 팔고 있는 뭐 시밀러 제품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이슈 때문인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연기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고요. 아울러서 외국인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자리가 잡히면, 뭐 자리라고 해봐야 아래 꼬리단 양봉 음봉 거래량 터진,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망치형 캔들이 나오거나, 어떤 이슈가 빵 터지고 쭉 밀렸다가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움직임이 나오거나, 어떤 그런 좀 이슈 있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그 기점을 통해서 변곡점으로 삼고 반등 추세가 이어지고 아니면 더 빠지고 이런 것 중에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하락 추세를 멈추고 반등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나옴직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세 종목 다 주말간에 좀 좋은 이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인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임상이라든지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겠고요. 무조건적으로 어떤 기사와 그런 이슈들만 가지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차트상의 기술적인 움직임도 어느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바닥을 다졌다. 이제 들어가서 서서히 분할 매수해도 되겠다. 뭐 이런 시점에서 고민하셔가지고 혹시나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평단가를 낮추려고 물타기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그런 식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는 모멘텀이나 어떤 이슈들은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고 그 자금들의 방향성만 정해지면 그게 상승일지 하락일지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하셔가지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설 연휴 첫날인데요. 4일 동안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한 즐거움만 있는 연휴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